SK하이닉스, 오늘도 시장의 답은 분명합니다. 하루는 크게 빠지고 다음 날은 다시 반등하고 프리마켓에서는 삼성전자와 함께 다시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이런 장을 보면 투자자들은 헷갈립니다.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HBM 슈퍼사이클이 끝난 것 아닌가? 지금 들어가면 늦은 것 아닌가? 조정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는 이 걱정과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신한투자증권이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기존 38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보면 상승 여력이 59% 넘게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에서는 벌써 420만 닉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목표가 뉴스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핵심은 목표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왜 지금처럼 주가가 출렁이는 상황에서도 증권가가 하이닉스를 더 높게 보는가? 왜 나스닥 입성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메모리 대장주의 지위가 다시 부각되는가? 왜 HBM, D램 가격, 장기 공급 계약이 하이닉스의 바닥을 계속 높이고 있는가? 미국 증시 반등과 반도체 장중 회복, 북미 프리마켓에서의 3전 닉스 동반 상승, 420만 닉스 목표가 상향, 나스닥 입성 기대, 그리고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왜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S&P 500과 나스닥이 6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반도체주가 흔들렸습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관련주가 약했고 최근 반도체 쏠림에 대한 부담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주가 장중 반등에 성공했고 알파벳,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테크주로 순환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강하게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반도체가 조금 흔들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흔들려도 AI와 테크 중심의 위험 선호가 살아있었다는 점입니다. 돈이 시장 밖으로 빠진 게 아니라 잠깐 다른 테크주와 업종으로 돌았다가 다시 AI 반도체 쪽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건 상승장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강한 상승장 안에서 주도주가 숨을 고르고 순환매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시장도 같은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프리마켓에서 동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반도체주는 흔들렸습니다. 삼성전자도 흔들렸고 하이닉스도 흔들렸고 마이크론도 변동성이 컸습니다. 애플의 중국 메모리 사용 요청, 오픈 AI 상장 연기설, 미국 소비자들의 메모리 반독점 소송 이슈까지 투자 심리를 흔드는 뉴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펀더멘털이 무너졌느냐입니다. AI 수요가 꺾였나? HBM 수요가 사라졌나? 서버향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끝났나? 장기 공급 계약 흐름이 깨졌나? 아직 그렇게 볼만한 결정적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AI 메모리 수요와 공급 부족, 가격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저는 끝난 종목의 하락이라기보다 강한 주도주가 중간중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하이닉스 뉴스에서 가장 강한 훅은 420만 닉스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38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업종 내 최선호주 의견도 유지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반도체 가격 상승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범용 D램 가격 상승폭도 기존 추정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AI 서버 수요가 커지면서 D램과 HBM이 동시에 좋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이닉스가 비싸 보여도 시장이 계속 재평가를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주가가 출렁여도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면 바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중요한 부분은 하이닉스의 수익성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하이닉스가 매출 총이익률 80% 이상을 유지하며 반도체 산업 내 최상위 수익성을 이어갈 것으로 봤습니다. 이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반도체주는 원래 사이클 산업입니다. 좋을 때는 돈을 많이 벌지만 나쁠 때는 이익이 빠르게 꺾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피크아웃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지금 단순 메모리 가격 반등주가 아니라 AI 메모리 고수익 구조를 가진 회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HBM은 범용 D램과 다릅니다. 코디고사 검증이 필요하고 수율과 납기 신뢰가 중요하고 AI 서버 생산 일정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고객사가 쉽게 공급사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이닉스가 받는 프리미엄은 단순히 많이 팔아서가 아닙니다. AI 메모리 공급망에서 없으면 안 되는 위치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입성 기대도 중요합니다. 하이닉스는 다음 달 나스닥 입성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메모리 대장주 지위가 다시 조명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장 이벤트가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서 하이닉스를 직접 보는 투자자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하이닉스를 자꾸 삼성전자와 비교합니다. 삼성전자보다 많이 올랐다. 삼성전자보다 비싸 보인다. 너무 빠르게 오른 것 아니냐? 이런 프레임이 강합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는 비교 대상이 달라집니다. 마이크론과 비교합니다. AI 메모리 공급망 안에서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과 함께 봅니다. 그러면 질문이 달라지는 거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비싼가가 아니라 마이크론보다 HBM에서 강한데 왜 더 낮게 평가받아야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게 나스닥 입성 기대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클러스터 투자도 하이닉스에게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규모 반도체 투자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청주 생산기지, HBM 후공정, 서남권 신규 클러스터까지 장기 생산 능력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공장을 많이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수백조 원, 천조 원 단위의 투자를 결정할 때 단기 시황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HBM, 서버 D램, 장기 공급 계약, 글로벌 공급망 경쟁까지 향후 몇 년의 수요를 보고 움직입니다. 하이닉스의 큰 그림은 이 투자 지도 안에서 봐야 합니다. 물론 대규모 투자에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메모리 산업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수요가 좋아도 공급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가격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도체 공장은 전력과 용수, 인허가가 맞아야 실제로 돌아갑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늦어지면 투자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를 무조건 호재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당장 공급 과잉을 걱정할 단계냐는 겁니다. 하이닉스의 핵심 제품은 범용 메모리만이 아닙니다. HBM과 AI 서버용 메모리입니다. 고성능 HBM은 단순히 설비만 늘린다고 바로 대량 공급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수율, 검증, 패키징, 납기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에도 단기간에 공급 부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하이닉스의 최근 흐름을 보면 바닥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등락은 큽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도 강하게 나오고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고 나쁜 뉴스가 나오면 낙폭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락 후 회복력입니다. 조정이 나와도 HBM 수요가 살아있고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고 나스닥 입성 기대가 붙고 삼성전자와 함께 프리마켓에서 다시 강하게 움직인다면 시장은 하이닉스를 아직 버린 게 아닙니다. 주도주는 항상 흔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주도주는 흔들린 뒤 더 높은 바닥을 만듭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그 구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제대로 못 내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이닉스를 모르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HBM이 좋다는 걸 모르는 투자자도 이제는 많지 않습니다. 420만 닉스 이야기가 나오고 나스닥 입성 기대가 나오고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종목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조정이 나올 때는 무서워서 못 삽니다. 다시 반등하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오르면 그제야 확신이 생겨서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정이 오면 또 불안해서 손절하거나 비중을 줄입니다. 이걸 반복하면 상승장 한가운데 있어도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상승장에서 수익을 못 내는 투자자의 첫 번째 케이스는 뉴스가 다 나온 뒤에야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이닉스가 눌릴 때는 피크아웃이 무섭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릴 때는 끝난 것 같아서 못 삽니다. 그런데 목표가 420만 원, 뉴스가 나오고 프리마켓이 오르고 나스닥 입성 기대가 다시 나오면 그제야 확신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때 가격이 이미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뜨거운 감정으로 사게 됩니다. 이러면 다음 조정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주도주는 모두가 확신할 때 따라붙는 게 아니라 공포와 의심이 남아있을 때 업황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나눠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조정과 추세 이탈을 구분하지 못하는 투자자입니다. 하이닉스가 하루 크게 빠지면 끝났다고 봅니다. 하지만 조정은 강한 종목에도 항상 나옵니다. 중요한 건 HBM 수요가 꺾였는지, 장기 공급 계약 기대가 꺾였는지, D램 가격 상승 흐름이 꺾였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완전히 떠났는지입니다. 이 신호들이 살아있는데 주가만 흔들리는 것은 수급 조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는 잠깐 반등해도
업황 신호가 꺾이면 위험합니다. 상승장에서 돈을 버는 투자자는 이 둘을 구분합니다.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겁먹지 않고 주가가 올랐다고 무조건 따라붙지도 않습니다. 업황과 수급, 그리고 진입 타이밍을 같이 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하이닉스를 단기 급등주처럼 보는 투자자입니다. 하이닉스는 하루짜리 테마주가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와 AI 메모리 장세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반도체의 넓은 체급이라면 하이닉스는 HBM과 AI 메모리의 선명한 성장축입니다. 하이닉스는 변동성이 큽니다. 오를 때 빠르게 오르고 빠질 때도 빠르게 빠집니다. 그래서 단기 등락만 보고 매매하면 계속 흔들립니다. 하이닉스는 큰 방향을 보고 조정 구간에서 진입 타이밍을 잡고 과열 구간에서는 일부 조절하고 핵심 물량은 끌고 가야 하는 종목입니다. 하이닉스로 수익을 내는 사람은 매일 맞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큰 방향을 알고 흔들릴 때 기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럼 앞으로 하이닉스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HBM입니다. 하이닉스의 핵심은 여전히 HBM입니다. AI 서버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에서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이번 목표가 상향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범용 D램 가격입니다. HBM만 좋은 게 아니라 하반기 범용 D램 가격 상승폭도 기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건 하이닉스 실적 전체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ESSD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저장 장치 수요도 같이 늘어납니다. 하이닉스는 HBM과 D램뿐 아니라 낸드 쪽에서도 이익 기여도를 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스닥 입성입니다. 이 이벤트가 현실화되면 하이닉스의 비교 대상과 수급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안 시나리오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기술주 반등이 이어지고 엔비디아와 반도체 장비주가 다시 강해지고 한국 6월 수출이 좋게 나오고 하이닉스의 HBM과 D램 가격 상승 기대가 계속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나스닥 입성 기대가 붙고 미국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글로벌 AI 메모리 대장주로 보기 시작하면 하이닉스는 다시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20만 닉스 이야기는 단순한 목표가 뉴스가 아니라 리레이팅 기대가 됩니다. 강한 시나리오에서 보유자는 핵심 물량을 너무 빨리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급등 추격보다 조정과 눌림을 이용한 분할 접근이 맞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하이닉스가 다시 시장 중심으로 들어오는지 보고 그 다음 HBM 장비주와 패키징 테스트, 소재 쪽으로 수급이 확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큰 방향은 살아있지만 중간중간 변동성이 계속 나오는 흐름입니다. 이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목표가 상향이 나오고 나스닥 입성 기대가 나오고 HBM 프리미엄이 살아있어도 차익 실현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반기말, 분기말 수급 변동성이나 미국 반도체주 조정이 겹치면 단기 흔들림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나스닥 입성 기대가 살아있다면 조정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보유자는 핵심 물량은 유지하고 급등 구간에서는 일부 조절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여러 번 나눠서 접근해야 합니다. 현금 보유자는 하이닉스가 빠질 때 바로 따라붙기보다 장중 저점과 외국인 수급, 미국 반도체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위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흔들리고 마이크론과 메모리주가 약세를 이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 조절 우려가 커지고 메모리 가격 상승 기대가 꺾이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나스닥 입성 기대가 단기 재료 소멸로 해석되고 외국인 수급이 약해지면 하이닉스는 조정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420만 닉스 목표가만 믿고 버티면 안 됩니다. 목표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참고 자료이지 리스크를 없애주는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위험 시나리오에서 보유자는 핵심 물량만 남기고 일부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는 좋은 종목이지만 업황 신호가 꺾이는 구간에서는 더 싸 보이는 가격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보유자 대응은 명확합니다. 하이닉스를 이미 들고 있는 투자자는 오늘 하루 등락보다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를 다시 높게 볼 재료는 살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조정만 보고 핵심 물량을 전부 던지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다만 수익이 크게 난 구간에서는 일부 조절이 필요합니다. 하이닉스는 변동성이 큰 주도주입니다. 핵심 물량은 끌고 가되 과열 구간에서는 일부 수익을 챙기고 조정 구간에서는 다시 채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전량 매도와 무조건 보유 사이에서 비중을 나눠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좋다는 건
이제 많은 사람이 압니다. 문제는 가격과 타이밍입니다. 뉴스가 한꺼번에 나오면 초반에 따라붙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기대감이 뜨거울 때 들어가면 작은 조정에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뉴스가 가장 뜨거운 순간보다 장중 눌림과 수급 확인을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지, 미국 반도체주가 안정되는지, 삼성전자와 함께 움직이는지, 장비주와 소부장으로 수급이 확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추격보다 분할입니다. 좋은 종목일수록 좋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현금 보유자는 지금 가장 조급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다시 오르면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420만 닉스 목표가가 나오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할 것 같아집니다. 하지만 현금은 약점이 아닙니다. 변동성 장에서는 현금이 있어야 조정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하이닉스가 강하게 출발한다고 바로 따라붙기보다 순서를 봐야 합니다. 첫째, 미국 반도체주 반등이 이어지는지, 둘째, 하이닉스가 장중 저점을 지키는지, 셋째,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붙는지, 넷째, 삼성전자와 같이 시장 중심을 잡는지, 다섯째, 장비주와 소부장으로 돈이 번지는지. 이 흐름이 확인되면 그때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고점에 물린 투자자도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하이닉스를 높은 가격에서 잡은 투자자는 목표가 420만 원. 뉴스만 보고 무조건 물타기부터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봐야 할 건 시나리오가 살아있는지입니다. HBM 수요가 살아있는지, D램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지, 나스닥 입성 기대가 수급으로 연결되는지, 외국인이 다시 보는지 봐야 합니다. 이 신호가 살아있다면 분할로 평단을 낮추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반도체주가 계속 흔들리고 메모리 가격 기대가 꺾이고 반등할 때마다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 무리한 물타기는 피해야 합니다. 물타기는 종목 믿음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업황과 수급이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수익 중인 투자자는 가장 어려운 구간에 있습니다. 하이닉스로 이미 수익이 난 투자자는 더 갈 것 같아서 못 팔고 또 조정이 나올까봐 불안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전량 매도와 전량 보유가 아닙니다. 핵심 물량과 조절 물량을 나누는 겁니다. HBM과 AI 메모리 사이클이 살아있는 한 핵심 물량은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이 나오고 뉴스가 너무 뜨거워지고 단기 과열이 생기면 조절 물량 일부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추가 상승도 놓치지 않고 조정 때 심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주도주는 끝까지 마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중심을 잡고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이닉스는 주가가 출렁인다고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가가 출렁이는 와중에도 이익 전망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서 중요한 건 단기 조정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진입 타이밍입니다.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못 내는 투자자는 대부분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버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못 사고 오른 뒤에 따라붙고 다음 조정에서 다시 흔들리기 때문에 못 버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올해 AI 반도체 상승장의 핵심 주도주입니다.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HBM 수요와 AI 데이터 센터, D램 가격 상승과 나스닥 입성 기대가 살아있다면 하이닉스의 큰 방향은 아직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초대형주도 하루에 몇 %씩 급등락하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장 흐름도 봐야 하고 프리마켓도 봐야 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수급도 봐야 하고 장비주와 소부장으로 돈이 번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전시황, 관심 종목 신호, 한국 반도체와 주도주 흐름, 미국 나스닥 주도주 흐름까지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스스로 읽고 대응하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하루 반등하고 끝나는 종목이 아닙니다. 한국 AI 반도체 상승장의 핵심 주도주입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 경제 성장과 코스피 재평가를 이끄는 중심축입니다. 조정은 나옵니다. 하지만 HBM 수요가 살아있고 D램 가격이 오르고
나스닥 입성 기대가 붙고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고 외국인이 다시 한국 반도체를 보기 시작한다면 하이닉스는 계속 시장의 중심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는 매일의 흔들림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장기 성장 흐름에 발맞춰야 합니다. 결국 한국 시장의 큰 방향은 삼전 닉스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그 안에서 가장 선명한 AI 메모리 성장 축입니다. 지금은 그 큰 방향 속에서 진입 타이밍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